윈 프로시저에서 WN create라는 메시지가 들어왔을 경우에 게임 월드가 동적 할당이 된다. 게임 월드가 생성이 된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 내부에서 동적 할당이 됐으니까 생성자가 실행이 되겠죠? 게임 월드 생성자. 그 생성자를 보기 전에 먼저 타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타임이 메인 부분에서 이렇게 생성이 됐었는데, 이게 이제 어떤 구조로 실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소스 코드를 분석을 할 경우에 초기 부분하고 렌더링 부분 두 가지 파트에 대해서 설명하겠다고 했는데, 한 파트가 더 있는데 이제 업데이트 부분이 하나 더 있죠. 초기화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에 대한 부분이 있고, 렌더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세 가지 부분이 있죠. 거기 부분에서 이제 초기화 부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이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면은, 얘가 이제 프리시션 타이머 뭐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내부의 클래스를 보면은 여기에 생성자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생성자가 보이드로 매개변수를 받죠. 그럼 이게 실행이 되겠네요. 이 생성자가 실행이 되겠네요. 보면은 자, 이게 있죠. 이게 아니라 위에 거죠. 위에 거를 볼 텐데, 여기에서는 CPU의 진동수를 가지고 타임을 설정을 해줬습니다. 이 진동수 이외에 timegetTime이라는 API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정확한 방법이고, 그래서 이제 진동수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이걸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먼저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이게 윈 API에서 지원하는 함수인데, 이거를 호출을 시키면은 여기 내부에다가 1초에 흐르는 주파수의 개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초에 주파수의 개수, 1초에 흐르는 그 주파수의 개수가 여기에 담겨져 있고, 주파수 같은 경우에는 그 주파수의 역수가 흐르는 시간이 되죠. 주파수에 대한 원리가 그렇죠. 원리가. 역수는 흐르는 시간이 되죠. 이걸 역수를 시키면 타임 스케일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이 타임 스케일링은 1초에 흐르는 그 시간이 되겠죠. 주파수에 흐르는 시간. 1초에 흐르는 주파수에 대한 1초에 흐르는 주파수의 시간이 되겠죠. 보면 생성자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매개변수를 FPS라는 걸 봤습니다. 여기는 이제 한 줄이 더 추가가 되어 있는데, 이거의 의미가 뭐냐면, 보면은 이 FPS 같은 경우에는 노멀 FPS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 FPS가 여기에서 생성자 부분에서 노멀 FPS로 대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눠지죠. 결과적으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1초에 흐르는 주파수의 개수니까 이거를 매개변수로 들어온 FPS로 나눴잖아요. 그럼 타임 스케일링이 조절이 되겠죠. 그 조절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건 그렇고, 스타트. 다음으로 이거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볼 텐데, 여기 보면은 메인 부분에서 이 객체를 생성하면 아까 생성자가 하나 실행되잖아요. 실행이 되고, 스무싱 업데이트 이런 게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역할인지는 안 나와 있네요. 스무싱 업데이트.
이거 부분이 아마 업데이트를 좀 더 평준화 시켜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부분 일단 생략을 하고 다음으로 스타트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스타트를 호출하죠. 보면은 스타트에서 맨 처음에 초기 시점을 잡아줍니다. 보면은 뭐 이걸 이용해서 뭐 1초에 흐르는 그 지점을 얻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첫 번째 시간하고 last time 뭐 이렇게 잡아주죠. 잡아준 다음에 다음의 시간을 잡아주죠. 그러니까 처음에 대해서 처음 얘가 구동한 시점 그걸 잡아주고, 그 다음에 간격이 넘어서 그 다음에 호출될 시점, 이게 next time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처음 시점, 이게 다음에 호출될 시점. 메인 부분에서 여기 스타트 부분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 타임을 가지고 타임 요 멤버 함수를 호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멤버 함수를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작동을 하냐. 보면 현재 주파수를 가져오죠. 현재 주파수의 시점을 가져오죠. 가져온 다음에 현재 주파수에서 last in 이걸 빼줘서, 즉 이전의 주파수에 대한 지점하고 현재 주파수의 지점을 빼주면 간격이 나오잖아요. 그 간격을 타임 스케일링, 이거 같은 경우는 1초에 흐르는 시간이었잖아요. 곱해주면은 얘가 이 간격에 대한 시간이 나오겠죠. 그 시간을 구한 다음에 얘는 현재 시점을 해주겠네요. 현재 시점을 세팅해주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이제 간격이 나오고 그 간격에 대해서 아래에서 이제 실행이 되겠죠. 간격에 대해서 이제 리턴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이 위에 대한 문 같은 경우에는 스무싱 업데이트를 일정한 간격으로 해주겠다. 이게 5.0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5.0보다 그 간격이 더 클 경우에만 리턴을 시키는 걸 볼 수 있죠. 그게 아닐 경우에는 업데이트를 시키지 않는다. 스무싱 업데이트라는 건 아까 그거였네요. 여기 부분에서 메인 부분 다시 돌아와서 여기 부분 스무싱 업데이트를 해주잖아요. 이게 부분이 일정 간격으로 업데이트를 시키겠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5초 간격이 아니라 주파수에서 그 지점이 간격이 5.0 간격으로 이게 리턴이 되겠죠. 시간이, 그 격차가 리턴이 되면 그 격차를 업데이트해서 실행을 시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보기 전에 게임 월드의 생성자가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 그리고 전체적인 생성자가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를 먼저 보게 될 텐데, 생성자가 호출되는 시점은 윈프로시저의 WM create 여기였죠. 여기에 동적 할당 부분, 이 부분에서 생성자가 실행되잖아요. 이제 이 내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